는 그날 점심상에서 시작됐다. 며느리가 요즘 애미 말귀를 잘 못 알아듣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딸 앞에서 말했다. 쇠젓가락이 도자기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식탁 위로 퍼졌다. 날카롭고 차가운 금소금이었다. 그 소리에 딸의 어깨가 움찔했다. 고개를 숙인 채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등에 핏줄이 푸르게 도드라졌다. 에이 엄마, 지가 좀 둔한 거죠 뭐. 사위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웃었다. 그의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입꼬리만 기계적으로 올라가 있었다. 아내를 보지도 않았다. 그저 화면을 스크롤하며 웃음을 흘렸다. 건조하고 공허한 웃음이었다. 손가락은 쉴 새 없이 화면을 넘겼다. 게임 알림음이 작게 울렸다. 신우이가 옆에서 킥킥거리며 거들었다. 오빠 말이 맞아. 언니 진짜 답답할 때 많아요.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엄마가 김치 더 담으라고 했는데 못 알아듣고. 딸은 입술을 깨물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다. 식탁 위 공기가 질식할 만큼 무거웠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5월의 햇살은 따뜻했지만 이 방 안만큼은 한겨울처럼 차가웠다.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이 식탁에서는 침묵만 흘렀다. 시어머니는 국을 뜨다 말고 딸을 흘끔 쳐다봤다.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치 물건을 품평하듯 위아래로 훑었다. 내가 시집 올 때 내가 뭐라고 했어? 말 잘 듣고 순하게 살라고 했잖아. 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근데 요즘 보면 표정이 싹 달라졌어. 친정 가면 뭐라고 배워오는 거야? 요새 며느리들이 다 그렇더라. 권리만 주장하고. 딸의 손이 떨렸다. 쥐고 있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혔다. 작은 소리였지만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조심할게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딸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 웃음은 너무 어색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죽어 있었다. 손등에는 아까 젓가락을 쥐며 생긴 자국이 흰빛으로 도드라졌다. 피부가 눌려 하얗게 변한 자국이 선명했다. 사위는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게임 속 폭발음이 작게 들렸다. 화면 속 캐릭터가 적을 무찌르는 소리. 그는 아내가 떨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럽다는 듯 다시 국을 떴다. 천천히 입으로 가져가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데. 내가 잘해야 애들도 잘 크는 거야.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냥 밥이나 먹자. 식겠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령조였다. 그는 신문을 펼친 채 밥을 입에 넣었다. 대화에 끼어들 생각은 없어 보였다. 아니, 끼어들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 집에서 며느리에게 하는 말은 당연한 것이니까.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밥알을 입에 넣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숨이 막혔다. 억지로 삼켰지만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다. 요즘 친정에는 자주 가니?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다. 질문이 아니라 추궁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그것도 많은 거 아니야? 시집 왔으면 시댁이 내 집이지. 친정은 이제 남의 집이야. 신우이가 또 거들었다. 맞아요. 저는 결혼하고 친정 1년에 2번밖에 안 가요. 딸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다. 밥은 왜 안 먹어? 입맛이 없어? 임신한 것도 아니면서. 그 말에 식탁이 또 한 번 조용해졌다.
사위가 잠깐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아내를 쳐다봤다. 하지만 곧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직 애 계획은 없어요? 시어머니가 물었다. 목소리에 압박이 실려 있었다. 아직은 둘이 이야기 중이에요. 이야기는 무슨, 결혼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친정엄마는 뭐라고 안 해? 엄마는 괜찮다고 하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여자가 나이 들면 애 낳기 힘들어지는 거 모르나? 딸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다. 시어머니는 국그릇을 밀어내며 말했다. 우리 아들은 착하니까 기다려주는 거야. 다른 남자 같으면 진작 뭐라고 했을걸? 사위는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변호도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저 침묵으로 동조했다. 밥상은 그렇게 끝났다. 딸은 설거지를 하러 일어섰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말했다. 그릇 깨지 말고. 저번에도 깼잖아. 네. 딸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기 시작했다. 손이 차가워졌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TV 소리에 묻혀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자신 이야기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릇을 닦다가 손이 미끄러졌다.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혔지만 다행히 깨지지 않았다. 딸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손등에 물기를 닦으며 거울을 봤다. 거울 속 자신은 웃고 있지 않았다. 설거지 다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다 했어요. 그럼 방 청소 좀 해. 우리 아들 방. 요즘 바빠서 못했을 거야. 네. 딸은 고개를 숙이고 걸레를 들었다. 손등에 흰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 자국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오늘도 참았다. 내일도 참아야 한다. 하지만 그 참음이 언제까지 갈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딸은 시댁에서 돌아오면 늘 방에 틀어박혀 울었다. 엄마, 그냥 피곤해서 그래. 말을 돌리며 웃었지만 화장대 위에는 번진 마스카라 자국이 그대로였다. 검은 줄기가 휴지에 번져 있었다. 구겨진 휴지가 쓰레기통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엄마는 그 웃음이 너무 어색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엄마는 거실로 나갔다. 딸이 신발을 벗고 있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가방을 바닥에 그냥 던지듯 내려놓았다. 평소의 딸이라면 가지런히 정리했을 것이다. 가방 손잡이가 바닥에 늘어져 있었다. 다녀왔어? 응. 딸의 대답은 짧았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마치 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사람처럼 지쳐 보였다. 엄마는 딸의 얼굴을 살폈다. 눈가가 붉었다. 화장이 조금 번진 것 같았다. 립스틱도 거의 지워져 있었다. 딸은 엄마의 시선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시댁에서? 응. 딸의 대답은 점점 짧아졌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였다. 엄마는 그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그래도 간식이라도 먹어. 엄마가 과일 깎아줄게. 내가 좋아하는 샤인 머스켓 있어. 괜찮아. 배불러. 조금만. 엄마, 진짜 괜찮다니까. 딸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다. 엄마는 입을 다물었다. 딸은 방문을 닫았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닫히는 소리가 엄마의 가슴을 눌렀다. 엄마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노크를 해야 할까? 그냥 놔둬야 할까?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서랍을 여는 소리, 옷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 딸이 누운 것 같았다.
그 후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엄마는 귀를 문에 가까이 댔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딸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가 밖에 서 있다는 걸 알고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엄마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돌아왔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다. 저녁을 차리기 시작했다. 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두부를 듬뿍 넣고 애호박도 썰어 넣었다. 양파와 대파도 넣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다. 김치전도 부쳤다. 딸이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반찬이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엄마 김치전 해줘라고 졸랐던 기억이 났다. 그때는 이렇게 속을 썩일 줄 몰랐다. 아니, 딸이 속을 썩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딸의 속을 썩이고 있는 것이다. 엄마는 프라이팬에 반죽을 부으며 눈물을 참았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았지만 아프지 않았다. 마음이 더 아팠다. 계란말이도 만들었다. 시금치나물도 무쳤다. 밥상을 가득 채웠다. 딸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딸이 웃으며 밥을 먹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다. 1시간쯤 지나 엄마는 딸의 방문을 두드렸다. 밥 먹어라. 내가 좋아하는 거 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방 안에서 작은 움직임이 들렸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소리.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은 별로 안 땡겨. 나중에 먹을게. 식으면 맛없어. 그냥 나와. 엄마가 김치전도 부쳤어. 엄마, 좀 이따가. 지금은 진짜.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는 문고리를 잡았다. 돌리고 싶었다. 안으로 들어가 딸을 안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알았어. 그럼 배고프면 나와. 엄마가 데워줄게. 대답은 없었다. 엄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반찬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지만 입맛이 없었다. 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딸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우는 걸까? 아니면 그냥 천장을 보며 누워 있는 걸까? 엄마는 식탁 위에 놓인 김치전을 바라봤다. 노릇노릇 잘 구워졌다. 딸이 좋아할 만큼. 시계를 봤다. 6시 반. 엄마는 밥을 조금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다. 그릇을 설거지대에 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7시가 지났다. 7시 반이 지났다. 8시가 되었다. 딸의 방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8시 10분쯤 방문이 열렸다. 딸이 나왔다. 얼굴을 씻은 것 같았다. 머리는 젖어 있었고 눈은 더 부서 있었다. 눈꺼풀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딸은 식탁에 앉았다. 엄마, 미안. 괜찮아. 데워줄게. 엄마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찌개를 다시 데웠다. 김치전도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밥도 새로 퍼서 가져왔다. 딸 앞에 밥상을 차려주었다. 딸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뜨지 않았다. 그저 그릇만 바라보고 있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는 국을 더 떠주며 물었다. 시댁에서 뭐라고 했어? 아니, 아무 말도 안 했어. 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엄마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엄마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딸의 손등을 가만히 바라봤다. 빨갛게 부은 자국이 있었다. 마치 뭔가에 눌린 것 같았다.
손가락 사이사이도 빨개져 있었다. 그게 뭐야? 엄마가 딸의 손을 가리켰다. 딸은 깜짝 놀라며 손을 재빨리 무릎 위로 내렸다. 아, 그냥 부딪혔어. 설거지 하다가. 설거지? 시댁에서? 응. 도와드렸어. 그릇에 손을 찧었어? 응. 미끄러워서. 거짓말이었다. 엄마는 알고 있었다. 그릇에 부딪혀서 생기는 자국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세게 쥐어서 생긴 자국 같았다. 아니면 누가 손을 잡아서 생긴 자국. 딸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한 숟가락 떴다. 입에 넣었지만 씹지 않았다. 그냥 입안에 머금고 있는 것 같았다. 목으로 넘기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엄마는 젓가락을 놓았다. 너 요즘 왜 이래? 엄마한테도 말 안 하고. 엄마,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괜히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면 왜 울어? 내가 울었다는 거 엄마가 모를 것 같아? 눈 좀 봐. 얼마나 울었으면 그렇게 부었어. 딸의 손이 멈췄다.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 있었다. 눈가가 다시 빨개졌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엄마는 딸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 딸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밥그릇 위로 떨어진 눈물이 밥알을 적셨다. 딸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내가 참아야 돼. 뭘 참아? 대체 뭘? 그냥 시집살이가 원래 이런 거잖아. 다들 이렇게 사는 거고. 아니야. 엄마의 목소리가 커졌다. 딸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살지 않아. 내가 참을 필요 없어. 누가 뭐래? 딸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말하고 싶은 것 같았다. 하지만 말할 수 없는 것 같았다. 무언가가 딸의 입을 막고 있었다. 두려움인지 체념인지. 어머님이. 그냥 어머님이 뭐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딸은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다. 어깨가 떨렸다. 숟가락이 그릇에서 떨어졌다. 쨍그랑 소리가 났지만 딸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울기만 했다. 엄마는 일어나 딸을 안았다.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등을 토닥였다. 딸의 몸이 너무 떨리고 있었다. 마치 한겨울 추위에 떨듯이. 괜찮아. 엄마가 있어.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엄마도 알고 있었다. 딸도 알고 있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딸은 한참을 울었다. 5분, 10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딸이 울음을 멈출 때까지 안고 있었다. 딸의 눈물이 엄마의 어깨를 적셨다. 옷이 축축하게 젖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딸은 몸을 떼었다.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다. 눈은 더 부었고 코도 빨개졌다. 엄마는 휴지를 꺼내 딸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미안해, 엄마. 괜히 걱정시켜서. 미안할 거 없어. 내가 힘들면 엄마도 힘든 거야. 그게 부모야. 딸은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다. 이제 괜찮아. 밥 먹을게.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다. 엄마는 알고 있었다. 딸이 또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그 무언가가 딸을 점점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딸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씹었다. 삼켰다. 기계적인 동작이었다. 맛을 느끼는 것 같지 않았다. 그저 먹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먹는 것 같았다. 엄마는 찬을 더 권했다. 김치전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응. 딸은 김치전을 집어 한 입 베어 물었다. 씹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엄마가 정성껏 부친 김치전이었지만 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았다. 밥을 먹는 내내 대화는 없었다. 딸은 몇 숟가락 더 떠먹고는 숟가락을 놓았다. 배불러. 잘 먹었어. 딸의 그릇에는 밥이 반 이상 남아 있었다. 반찬도 거의 손대지 않았다. 김치전도 한 조각만 먹었다. 엄마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억지로 먹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 많이 먹었어. 수고했어. 딸이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이번에는 소리가 조금 컸다. 딸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다. 엄마는 혼자 남은 식탁을 치웠다. 딸이 먹다 남긴 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딸의 방문을 쳐다봤다. 불이 꺼져 있었다. 딸은 이미 누운 것 같았다. 아니면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아나운서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엄마는 휴대폰을 꺼냈다. 사위에게 전화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참았다. 사위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딸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다. 시계를 봤다. 10시. 엄마는 일어나 딸의 방 쪽으로 걸어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밤 11시쯤 엄마는 딸의 방문 앞을 지나가다 멈췄다. 안에서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이불에 얼굴을 묻은 듯 소리가 작았지만 분명히 울고 있었다. 엄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문고리를 잡았다. 하지만 돌리지 못했다. 딸의 공간을 침범하고 싶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자니? 안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자.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억지로 안정된 척하는 목소리였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흔적이 들렸다. 울음을 멈추려고 애쓰는 소리. 엄마는 문고리를 놓았다. 그래, 푹 자. 내일 아침에 보자. 대답은 없었다. 엄마는 문 앞에 선 채 한참을 있었다. 딸의 울음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다. 작게, 아주 작게 계속되고 있었다. 엄마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다. 복도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다.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딸의 방문을 바라봤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도 없었다. 완전한 어둠이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엄마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아팠지만 참았다. 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딸이 느끼는 아픔에 비하면 11시 반쯤 엄마는 일어났다. 다리가 저려 있었다.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뭔가 해야 해. 이대로 둘 수 없어. 새벽 1시쯤 엄마는 일어나 딸의 방문 앞에 다시 섰다. 안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딸이 잠든 것 같았다. 아니면 울다 지쳐 쓰러진 것 같았다. 엄마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인터넷을 검색했다. 며느리 시집살이, 시댁 갈등, 딸 우울증, 시어머니 며느리 괴롭힘. 검색어를 치며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딸이 이런 검색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다. 손이 떨려 제대로 글자를 입력하기도 힘들었다. 화면에 수많은 게시글이 떴다. 비슷한 고민들, 비슷한 아픔들. 엄마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무관심, 시댁 식구들의 무시. 모든 게 비슷했다. 모든 며느리들이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다. 댓글도 읽었다. 참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져요.
그래도 가족인데. 위로 같지 않은 위로들. 누구도 진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엄마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두웠다.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세상은 조용했지만 엄마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엄마는 그렇게 다짐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딸이 혼자 울게 놔둘 수 없어. 절대로. 새벽 2시. 엄마는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물을 마셨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다.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사진을 봤다. 딸이 20살 때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딸이 결혼해서 행복할 줄 알았다. 하지만 행복은 없었다. 고통만 있었다. 엄마는 사진을 만졌다. 사진 속 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딸은 웃지 않았다. 내가 지켜줄게. 반드시. 엄마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벽 5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세상은 깨어나고 있었다. 엄마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다. 거울을 봤다. 눈밑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딸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다. 아침 7시. 딸의 방문이 열렸다. 딸이 나왔다. 얼굴은 여전히 부서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와 눈이 마주쳤다. 엄마, 못 잤어? 아니, 잤어. 너는? 응, 잤어. 둘 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서로 묻지 않았다. 딸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엄마는 아침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대화는 없었지만 서로를 느끼고 있었다. 엄마는 딸을 지켜보고 있었고 딸은 엄마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밥을 다 먹고 딸이 일어섰다. 출근해야 돼. 그래, 조심히 가. 딸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은 설득력이 없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힘들면 언제든 말해. 딸은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엄마는 현관에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다. 뭔가 해야 해. 지금 당장. 엄마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딸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다. 어떤 방법이든. 한 달에 한 번 시댁 방문 날만 되면 딸은 새벽부터 예민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새벽 5시 반.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딸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다시 들이마셨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옆에서 사위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아무 걱정도 없는 얼굴. 딸은 그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왔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켰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전날 밤 11시에 온 메시지였다. 내일 12시까지 와. 늦지 마. 준비할 거 많으니까. 딸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시계를 봤다. 6시. 준비할 시간은 6시간.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평생이 걸려도 안 될 것 같았다. 7시쯤 딸은 옷장 앞에 섰다. 문을 열었다. 옷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입을 게 없었다. 아니,
입어도 되는 게 없었다. 검은색 블라우스를 꺼냈다. 거울 앞에 대봤다. 너무 화려한가? 시어머니가 며느리 주제에 왜 이렇게 꾸미고 다니냐고 할 것 같았다. 다시 넣었다. 베이지색 니트를 꺼냈다. 또 대봤다. 너무 수수한가? 내가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우리 아들이 자신감이 없는 거야라고 할 것 같았다. 이것도 넣었다. 흰색 셔츠를 꺼냈다. 목이 답답해 보였다. 회색 원피스를 꺼냈다. 너무 짧았다. 남색 가디건을 꺼냈다. 색이 칙칙했다. 옷장 문을 3번쯤 열었다 닫으며 이게 낫나 저게 낫나 중얼거렸다. 손에 땀이 더 났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침실에서 사위가 나왔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하품을 하며 딸을 봤다. 뭐해? 벌써 일어났어? 응. 준비해야 돼. 지금이 몇 시인데? 12시까지 가면 되잖아. 그래도 딸은 대답을 흐렸다. 사위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스포츠 뉴스가 나왔다. 그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그냥 평소처럼 하고 가면 돼. 괜히 꾸미지 마. 우리 엄만 그런 거 싫어해. 딸의 손이 멈췄다. 옷걸이를 잡고 있던 손, 거울 앞에 서 있던 몸, 모든 게 멈췄다. 그 말에 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그래도 좀 신경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사위가 코웃음 쳤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신경 쓴다고 좋아하실 것 같아? 오히려 애가 왜 이렇게 꾸미고 다니냐고 하실걸. 그냥 편하게 입어. 하지만 저번에는 내가 너무 수수하게 입었다고.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엄마 기분이 어떨지 모르니까 그냥 무난하게 입어. 무난하게가 뭔데?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위는 그제야 아내를 쳐다봤다. 짜증 섞인 표정으로. 아, 왜 이렇게 예민해? 옷 하나 입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냥 아무거나 입어. 아무거나 입으면 또 뭐? 엄마가 뭐라고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괜히 너 혼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지만 사위는 알아서 하지 않았다. 지난번에도 그전에도 딸은 그걸 알고 있었다. 입술을 깨물었다. 결국 딸은 베이지색 니트를 꺼냈다. 제일 무난해 보이는 옷. 거울 앞에 대봤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다. 화장을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너무 진하게 하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았다. 화장대에 앉았다. 파운데이션을 발랐다. 얇게, 아주 얇게. 볼터치도 조금만. 립스틱은 연한 색으로. 마스카라는 한 번만. 거울을 봤다. 화장을 한 것 같지 않았다. 그게 목표였다. 머리를 풀었다 묶었다 반복했다. 풀면 너무 화려해 보였다. 묶으면 너무 수수해 보였다. 반묶음을 했다. 풀었다. 다시 묶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묶이지 않았다. 8시가 되었다. 엄마가 방에서 나왔다. 딸을 보며 물었다. 벌써 준비해? 오늘 시댁 가는 날이구나. 응. 엄마는 딸의 얼굴을 살폈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엄마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다. 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아침 먹어. 엄마가 해줄게. 아니야, 괜찮아. 배 안 고파. 그래도 조금이라도. 엄마, 진짜 괜찮다니까.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엄마는 입을 다물었다. 딸은 다시 옷장 앞으로 갔다. 옷을 바꿔 입었다. 베이지색 니트 대신 회색 원피스를. 또 거울을 봤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다시 벗었다. 베이지색 니트를 다시 입었다. 9시?
딸은 여전히 옷장 앞에 서 있었다. 사위는 샤워를 하고 나와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아직도 못 정했어? 빨리 해. 나 배고픈데. 응, 거의 다 했어. 거짓말이었다. 아직 신발도 못 정했다. 가방도 못 골랐다. 액세서리는 할까 말까. 10시. 엄마는 부엌에서 간단한 김밥을 싸서 딸에게 건넸다. 가는 길에라도 먹어. 안 먹으면 힘들어. 고마워, 엄마. 딸은 김밥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먹지 않았다. 가방에 넣었다. 엄마는 딸을 안으려 했지만 딸이 먼저 몸을 돌렸다. 늦겠다. 다녀올게. 조심히 가. 힘들면 전화해. 응.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 딸의 손이 떨렸다. 신발끈을 묶다가 2번이나 풀렸다. 사위는 이미 현관 밖에 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와. 차 막히겠다. 딸은 서둘러 현관을 나섰다. 엄마는 문 앞에 서서 딸을 바라봤다. 딸의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다. 마치 전쟁터로 가는 사람처럼. 차 안. 사위는 운전하며 라디오를 틀었다. 음악이 크게 흘러나왔다. 딸은 창밖을 바라봤다.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너 왜 그렇게 긴장해? 엄마 보러 가는 건데. 응, 괜찮아. 표정이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긴장하니까 엄마가 더 뭐라고 하는 거야. 딸은 대답하지 않았다. 긴장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나. 긴장 안 할 수가 없었다. 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시댁까지는 1시간. 딸은 시계를 봤다. 11시. 1시간 후면 도착한다. 그리고 지옥이 시작된다. 저번에 엄마가 반찬 싸줬던 거 맛있었어. 오늘도 싸주실 거야? 사위가 물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우리 엄마 요리 솜씨는 진짜 좋아. 너도 배워야 하는데. 딸은 입술을 깨물었다. 배우고 싶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부엌에 들어가면 거기 서 있지 말고 나가 있어라고 했다. 설거지를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고 했다. 너 요즘 요리 연습해? 응, 하고 있어. 그래도 엄마만큼은 못하지? 딸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위는 웃었다. 그래도 노력은 하니까 괜찮아. 엄마도 알아주실 거야. 알아주지 않았다. 지난번에도 그전에도. 하지만 딸은 말하지 않았다. 차는 톨게이트를 지났다. 시댁까지 20분. 딸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손에 땀이 더 났다. 가방을 꽉 쥐었다. 사위가 전화를 받았다. 시어머니였다. 네, 엄마. 지금 거의 다 왔어요. 네, 같이 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사위가 말했다. 엄마가 김치찌개 끓이셨대. 내가 좋아하는 거. 딸은 김치찌개를 좋아하지 않았다. 매운 걸 잘 못 먹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매번 김치찌개를 끓였다. 그리고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했다. 응, 오늘은 좀 잘해봐. 엄마 기분 좋게 해드려. 응, 좀 잘하다니. 딸은 항상 잘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절대 충분하지 않았다. 차는 시댁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다. 익숙한 풍경, 익숙한 건물. 하지만 전혀 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숨이 막혔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사위는 안전벨트를 풀며 말했다. 자, 도착했다. 웃어. 얼굴이 왜 그래? 딸은 억지로 웃었다. 거울을 봤다. 웃음이 어색했다. 입만 웃고 있었다. 눈은 죽어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까지.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딸의 심장도 빨리 뛰었다. 7층, 8층, 9층. 사위는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다. 10층,
11층, 12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딸은 한 발을 내디뎠다. 무거웠다. 마치 쇠사슬을 차고 걷는 것 같았다. 시댁 문 앞. 사위가 초인종을 눌렀다. 딸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손을 꽉 쥐었다.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나왔다.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왔어? 안녕하세요, 어머님. 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시어머니는 딸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오늘은 왜 그렇게 입고 왔어? 색이 너무 칙칙한데. 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역시 뭘 입어도 틀렸다.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들어와. 시어머니는 몸을 비켰다. 딸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신발을 벗었다. 가지런히 정리했다. 사위는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놓고 거실로 들어갔다. 엄마, 배고파요. 밥 언제 먹어요? 지금 바로 먹어야지. 내 며느리 때문에 다 식겠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시댁에 도착한 지 1분. 이미 시작되었다. 그날도 딸은 참았다. 시어머니의 말, 시누이의 비웃음, 사위의 무관심. 모든 걸 참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은 울지 않았다. 울 힘조차 없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다음 달에도 또 가야 한다. 그 다음 달에도. 평생. 그 생각에 딸의 어깨가 다시 한번 작게 떨렸다. 결국 엄마는 작게 손바닥만 한 녹음기를 딸 가방 속에 넣었다. 혹시 모르니까. 그냥 안심하려고. 엄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딸의 가방 안쪽 주머니에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숨겼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확인한 뒤 녹음 버튼을 눌렀다. 작은 비프음이 울렸다. 엄마는 가방 지퍼를 천천히 닫았다. 손이 떨렸다. 이게 맞는 걸까? 잠시 망설였다. 딸을 몰래 감시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딸은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엄마가 직접 알아내야 했다. 아침이 되었다. 딸이 일어나 가방을 들었다. 엄마는 부엌에서 딸을 지켜봤다. 딸은 가방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저 현관으로 걸어갔다. 다녀올게, 엄마. 그래, 조심히 가. 저녁에 일찍 와. 응. 딸은 문을 닫고 나갔다. 엄마는 창문으로 다가가 딸이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다. 그날 하루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청소를 하다가 멍하니 서 있었다. TV를 켜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다. 점심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시계만 계속 쳐다봤다. 오후 5시. 딸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나 시댁 갔다가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엄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알았어. 조심해. 답장을 보내고 엄마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을 꽉 쥐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6시가 지났다. 7시가 지났다. 8시가 되었다. 8시 반 현관문이 열렸다. 딸이 들어왔다. 엄마는 거실에서 벌떡 일어났다. 다녀왔어?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평소보다 더 창백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별일 없었어? 응, 별일 없어. 딸은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가방을 현관에 그냥 두고 엄마는 딸의 방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가방으로 다가갔다. 가방을 집어들었다. 무거웠다. 아니, 마음이 무거웠다.
지퍼를 열고 안쪽 주머니를 더듬었다. 녹음기가 만져졌다. 꺼냈다.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다. 엄마는 정지 버튼을 눌렀다. 비프음이 울렸다.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재생 버튼을 누르기가 두려웠다. 무엇이 들릴까? 정말 알고 싶은 걸까? 하지만 눌러야 했다. 엄마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 왔어? 늦었네. 딸의 목소리. 작고 떨리는 목소리. 죄송해요, 어머님. 회사에서 일이 좀. 회사 일이 그렇게 중요해? 시댁이 더 중요하지. 우리 아들은 차 주차하고 있어요. 그래. 들어와. 빨리 좀 해. 저녁 다 식겠네. 식기 부딪히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사람들이 자리에 앉는 소리.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우리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 운이 더 나빠졌어. 엄마는 녹음기를 더 귀에 가까이 댔다. 회사에서도 승진 못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내가 기가 세서 그래. 여자 기가 세면 남편 운이 나빠진다잖아. 딸의 작은 웃음소리. 어색하고 억지스러운. 그런 건 미신 아닌가요? 미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이 생긴 거야. 내가 좀 더 순해져야 돼. 남편한테 순종해야지. 신우이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언니, 요즘도 직장 다니죠? 그만두면 안 돼요? 오빠가 혼자 벌어도 충분한데. 아니, 저도 일하는 게 좋아서. 일하는 게 좋다고? 시집 온 여자가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 애나 낳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엄마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되었다. 내 손 좀 봐. 왜 이렇게 거칠어? 아, 설거지를 많이 해서. 설거지를 많이 해? 그럼 왜 이렇게 거칠어?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야? 크림도 안 바르고. 발라요. 근데 잘 안. 넌 핑계가 많아. 설거지도 못하면서 무슨 살림을 한다고. 딸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그냥 내가 애 좀 낳아봐. 그럼 우리 아들도 정신 차릴 거야. 지금은 애가 없으니까 불안해하는 거야. 저희가 아직 준비?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준비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벌써 둘째까지 낳았어.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더 집중했다. 엄마,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 내가 말려야지. 엄마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말에 엄마의 얼굴이 굳었다. 얘는 원래 눈치가 없어요. 말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시어머니가 낄낄 웃었다. 맞아, 우리 며느리는 눈치가 없어. 그래도 내가 데리고 사니 참는 거지. 다른 집 같으면 진작 쫓겨났을걸? 신우이도 웃었다. 진짜요. 언니 운 좋은 거예요. 우리 오빠가 착해서 그렇지. 딸의 억눌린 웃음소리가 들렸다. 웃음이 아니었다. 울음을 참는 소리였다. 그 뒤로 이어지는 짧은 숨소리. 숨을 참는 소리. 목이 메는 소리. 밥이나 먹어. 왜 안 먹어? 먹고 있어요. 식성도 없어. 그러니까 애를 못 가지지. 잘 먹어야 애도 생기는 거야. 식기 소리. 누군가 물 마시는 소리. 그리고 다시 시어머니. 너 살 좀 빼. 요즘 쪘더라. 우리 아들이 뚱뚱한 여자 싫어하는 거 모르나? 아니, 저 안 쪘는데요. 거울 안 봐? 얼굴이 퉁퉁 부었어. 관리 좀 해. 엄마는 녹음기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다. 하지만 녹음은 계속되었다. 설거지는 내가 해. 시누이는 손님이니까. 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웃음소리.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웃고 있었다. TV 소리에 섞여서 부엌에서 딸 혼자 설거지하는 소리만 들렸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닦는 소리, 그리고 작게 흐느끼는 소리. 딸이 울고 있었다. 부엌에서 혼자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엄마는 녹음기를 껐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내 딸이. 엄마는 침대에 엎드려 울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에 얼굴을 묻었다. 어깨가 떨렸다. 얼마나 울었을까. 한참 뒤 엄마는 일어났다. 눈물을 닦았다. 거울을 봤다. 눈이 새빨개져 있었다. 녹음기를 다시 집어들었다. 한 번 더 들어야 했다. 확실히 알아야 했다.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다. 설거지 끝난 후에 대화가 이어졌다. 설거지 다 했어요. 그래. 그럼 이제 가봐도 돼.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일찍 와. 그리고 반찬 좀 배워가. 우리 아들 제대로 못 먹이면서. 네. 문 닫는 소리, 발소리,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소리, 그리고 딸의 울음소리. 엘리베이터 안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소리. 왜 울어? 사위의 목소리였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또 엄마가 뭐라고 했어? 그냥 흘려들으면 되잖아. 넌 왜 아무 말도 안 해?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말을 해? 엄마 성격이 원래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뭐? 내가 예민한 거야. 다른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살아. 너만 유난 떠는 거야. 침묵. 차 문 열리는 소리. 시동 거는 소리. 그리고 라디오 소리. 엄마는 녹음기를 꺼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충분했다. 아니, 충분히 넘쳤다. 엄마는 녹음기를 책상 위에 놓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하지만 하나도 아름답지 않았다. 이제 알았어. 이제 뭘 해야 할지 알았어. 엄마는 주먹을 쥐었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다. 단단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흘렀다. 더 이상은 안 돼. 절대로. 엄마는 일어나 딸의 방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 섰다. 노크하려다 멈췄다. 안에서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문을 열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다. 해야 할 일. 첫 번째, 녹음 파일 백업하기. 두 번째, 계획 세우기. 세 번째, 실행하기. 엄마는 노트를 덮었다. 시계를 봤다. 밤 11시.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 그날 밤 엄마는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으니까. 엄마는 그날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녹음기를 몇 번이고 되돌려 들었다. 들을 때마다 분노가 커졌다. 딸의 목소리, 그 떨리는 웃음, 숨을 참는 소리,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들, 사위의 차가운 무관심, 시누이의 비웃음. 엄마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아팠지만 참았다. 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딸이 느끼는 아픔에 비하면. 새벽 3시, 엄마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다. 노트를 펼쳤다. 펜을 들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딸에게 이야기해? 아니다.
딸은 엄마 괜찮아라고 할 것이다. 사위에게 전화해. 소용없다. 그는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시어머니에게 직접? 그래, 직접 만나야 해. 엄마는 펜을 놀렸다. 계획을 적었다. 지우고 다시 적었다.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새벽 5시.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엄마는 노트를 덮었다. 계획은 완성되었다. 다음 주에 시댁 방문이 있다고 했지. 엄마는 달력을 펼쳤다.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딸이 표시해 둔 것이다. 매달 둘째 주 일요일. 시댁 방문 날. 그날 내가 함께 가야 해. 하지만 어떻게? 딸이 허락할까? 시댁에서 환영할까? 엄마는 생각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았다. 아침이 되었다. 딸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얼굴이 푹 꺼져 있었다. 어젯밤도 울었을 것이다. 잘 잤어? 응. 엄마는? 엄마도. 거짓말이었다. 둘 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서로 묻지 않았다. 아침을 먹으며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음 주에 시댁까지? 딸의 손이 멈췄다. 숟가락을 든 채로. 응. 왜?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엄마가? 왜? 딸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였다. 그동안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잖아. 이번에 가서 인사 좀 하고 싶어서. 아니야, 엄마. 괜찮아. 괜히 불편할 수도 있어. 뭐가 불편해? 사돈끼리 만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딸은 망설였다.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엄마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냥 인사 한번 하고 싶다는데. 딸은 고개를 숙였다. 알았어. 내가 어머님께 말씀드릴게. 고마워. 엄마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단단한 결심이 숨어 있었다. 그날 오후 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는 거실에서 그 전화를 들었다. 네, 어머님. 저희 엄마가 다음 주에. 네, 인사드리고 싶다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딸이 말했다. 어머님이 오시래. 점심 같이 하자고. 그래, 고마워. 딸은 불안한 표정이었다. 엄마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잘할게. 하지만 잘한다는 게 무엇인지 딸은 알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일주일 동안 엄마는 준비했다. 녹음 파일을 휴대폰에 옮겼다. 백업도 했다. 블루투스 스피커를 샀다. 작지만 소리가 큰 것으로. 집에서 여러 번 테스트했다. 완벽했다. 거울 앞에 서서 말하는 연습도 했다. 제가 딸을 대신해서 한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다시 했다. 제가 딸을 대신해서 한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이번엔 더 단단했다. 다시. 제가 딸을 대신해서 한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완벽했다. 옷도 골랐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인상을 주는. 토요일 밤 엄마는 잠들지 못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아니, 시작된다. 일요일 아침 엄마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화장을 했다. 평소보다 조금 진하게 자신감 있어 보이도록 옷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괜찮았다. 가방을 챙겼다. 블루투스 스피커를 넣었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녹음 파일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었다. 준비 완료. 11시. 딸과 사위가 함께 왔다. 사위는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님, 오늘 같이 가시는군요. 그래. 인사 좀 드려야지. 네. 그럼 출발할까요? 차에 탔다. 뒷자리에 딸과 함께.
딸은 계속 엄마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엄마, 괜찮을까? 뭐가? 그냥, 어머님이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은 계속 엄마를 붙잡고 있었다. 차는 고속도로에 올랐다. 사위는 라디오를 틀었다. 음악이 흘렀다. 하지만 차 안은 조용했다. 긴장감이 흘렀다. 1시간쯤 지나 시댁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엄마는 창밖을 봤다. 높은 아파트들, 깨끗한 조경, 좋은 동네였다. 하지만 딸에게는 지옥이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엄마는 가방을 챙겼다. 블루투스 스피커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를 봤다. 엄마, 그냥 편하게 있어.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그냥 웃고 넘어가. 알았어. 하지만 엄마는 웃고 넘어갈 생각이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엄마의 심장도 빨리 뛰었다. 하지만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준비되어 있었다. 12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딸이 앞장섰다. 사위가 뒤를 따랐다. 사위가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어머, 사돈댁이 오셨네요. 목소리는 밝았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평가하는 시선이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엄마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었다.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이 넓었다. 소파에는 시아버지가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시누이도 와 있었다. 시누이의 남편도 함께. 여기 사돈댁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소개했다. 시아버지가 신문을 내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오세요. 차갑고 간단한 인사였다. 시누이는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언니 엄마시죠? 네, 안녕하세요.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소파에 둘러앉았다. 엄마는 딸 옆에 앉았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 스피커가 있었다. 시어머니가 차를 내왔다. 커피 드릴까요? 차 드릴까요? 차 주세요. 네.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시누이가 과일을 깎기 시작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딸은 계속 손을 비비꼬고 있었다. 긴장하고 있었다. 사위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다시 신문을 들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차를 들고 왔다. 모두에게 나눠줬다. 엄마 앞에도 놓았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엄마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시어머니가 물었다. 표면적으로는 친절한 질문이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딸이 혼자 사는 게 좀 걱정되지 않으세요? 혼자 사나요? 남편이랑 같이 사는데요. 엄마의 대답이 약간 날카로웠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했다. 아, 그게 아니라 친정에서 혼자 사신다는 뜻이죠. 아, 네. 저야 괜찮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딸이 자주 오니까 괜찮습니다. 자주요? 우리 며느리가 친정에 자주 가나 보네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았다. 엄마는 그 가시를 느꼈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자주는 아니죠. 그래도 시집 온 사람이 친정을 너무 자주 가는 건. 시어머니가 말을 흐렸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딸이 끼어들었다. 어머님, 제가 자주 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 내가 가고 싶으면 가야지. 근데 시댁도 좀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죄송합니다. 딸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는 딸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시어머니가 음식을 차렸다. 갈비찜, 나물, 김치, 국. 푸짐한 상이었다. 어머,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엄마가 말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못해서 제가 자주 해줘야 해요. 딸의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여전히 웃었다. 우리 딸이 요리 못하나요? 제법 잘하던데요. 에이, 사돈댁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솔직히 맛이 별로예요. 신우이가 낄낄거렸다. 맞아요. 저번에 언니가 해준 거 먹어봤는데 진짜. 말을 흐렸지만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엄마는 젓가락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참았다. 밥을 먹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삼키기만 했다. 식사 내내 시어머니는 딸에게 잔소리를 했다. 밥 좀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설거지는 내가 할 거지? 요즘 우리 아들 얼굴이 안 좋던데 내가 제대로 챙기는 거 맞아? 딸은 그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반복했다.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밥만 먹었다. 아버지를 돕지도 아내를 보호하지도 않았다. 엄마는 모든 걸 지켜봤다. 그리고 기억했다. 녹음기에 담긴 것보다 더 심한 것은 없었지만 충분히 나빴다. 식사가 끝났다. 딸이 일어나 설거지를 하러 갔다. 신우이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다. 당연하다는 듯이 엄마는 딸을 따라 부엌으로 갔다. 엄마가 도와줄게. 아니야, 엄마. 괜찮아. 같이 하자. 둘이 설거지를 했다.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다. 딸이 작게 말했다. 엄마, 미안해. 보기 안 좋았지?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이 원래 그래. 나쁜 뜻은 아니야. 알아. 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었다. 나쁜 뜻이 있었다. 분명히.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돌아왔다. 시어머니가 커피를 내왔다. 커피 드세요.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때였다. 엄마가 입을 열었다. 저 한 말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요즘 우리 딸이 집에 와서 많이 우는 것 같아서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딸이 엄마를 쳐다봤다. 눈이 커졌다. 사위도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우나요? 왜요? 시어머니가 물었다.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엄마는 가방을 열었다.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냈다. 손에 쥐었다. 제가 딸을 대신해서 한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딸이 일어서려 했다. 엄마, 그만. 하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아니, 뭘 그렇게 심각하게. 엄마는 스피커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때 스피커에서 녹음이 흘러나왔다. 처음엔 문 여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우리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 운이 더 나빠졌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웃음이 얼어붙었다. 내가 기가 세서 그래. 여자 기가 세면 남편 운이 나빠진다잖아. 거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스피커를 쳐다봤다. 녹음은 계속되었다. 내 손은 왜 이렇게 거칠어? 설거지도 못하면서 무슨 살림을 한다고. 신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언니, 요즘도 직장 다니죠? 그만두면 안 돼요? 순간 식탁에 앉은 모두가 굳어졌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았다. 신우이의 남편은 입을 벌렸다.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녹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냥 내가 애 좀 낳아봐. 그럼 우리 아들도 정신 차릴 거야. 그리고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실에 또렷하게. 엄마, 그냥 내버려둬요. 얘는 원래 눈치가 없어요. 사위가 벌떡 일어섰다. 손을 내저었다. 그건. 하지만 녹음은 계속되었다. 맞아. 우리 며느리는 눈치가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비웃는 듯한 목소리. 그래도 내가 데리고 사니 참는 거지. 다른 집 같으면 진작 쫓겨났을걸? 웃음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 웃는 소리. 그리고 딸의 억눌린 웃음소리. 울음을 참는 소리. 짧은 숨소리. 엄마는 스피커를 껐다. 거실은 침묵에 잠겼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엄마는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게 제 딸이 매달 울던 이유입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떨림이 없었다.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히지 않았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렸다. 커피 잔이 흔들렸다. 그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변명이 떠오르지 않았다. 사위가 끼어들었다. 그건 장난이었어요. 엄마가 사위를 쳐다봤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다. 장난이요? 당신 아내가 매일 울면서 집에 오는 게 장난이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당신 엄마가 당신 아내를 그렇게 대하는데? 사위는 입을 다물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엄마는 다시 시어머니를 봤다. 기가 세다고요? 제 딸이요? 제 딸이 무슨 말을 했길래 기가 세다고 하신 겁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만 떨렸다. 설거지를 못한다고요? 제 딸은 집에서 설거지, 빨래, 청소 다 합니다. 혼자서. 당신 아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도.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눈치가 없다고요? 제 딸은 당신 눈치를 보느라 옷 하나 제대로 못 입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매일 밤 울면서 잠듭니다. 딸이 엄마의 팔을 잡았다. 엄마, 그만. 하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았다. 제 딸이 뭘 잘못했습니까? 대학 나와서 직장 다니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댁 어른들 모시고 뭘 더 해야 합니까?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제가 며느리를 위해서요? 엄마가 비웃었다. 제 딸을 매달 괴롭히는 게 위하는 거예요? 제 딸을 무시하고 비웃고 깎아내리는 게 위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뭐요? 당신도 시집살이 했으니까 며느리도 시집살이 해야 한다? 그게 당신 논리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할 수 없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사돈댁,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엄마가 시아버지를 쳐다봤다. 제 딸이 매일 울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데 제가 어떻게 진정합니까? 시아버지는 입을 다물었다. 엄마는 다시 시어머니를 봤다. 당신도 딸 있으시잖아요. 시누이를 가리켰다. 당신 딸이 시댁에서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겠어요? 기가 세다, 눈치 없다, 쫓겨나도 싸다, 이런 소리 들으면요? 시누이가 고개를 숙였다. 당신 딸은 소중하고 제 딸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둘 다 누군가의 딸인데 왜 제 딸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았다.
제 딸은 당신 아들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행복하려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지금 행복합니까? 딸이 울기 시작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어깨가 떨렸다. 제 딸은 매일 밤 방에 들어가서 웁니다. 이불에 얼굴을 묻고 소리 내지 않으려고 엄마가 걱정할까봐 엄마의 목소리도 떨렸다. 제 딸은 시댁 오는 날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옷장 앞에서 1시간씩 고민합니다. 뭘 입어야 혼나지 않을까? 뭘 말해야 혼나지 않을까? 엄마는 딸을 안았다. 이게 결혼입니까? 이게 가족입니까? 이건 학대예요. 정신적 학대.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저는 그냥 뭐요? 당신이 받은 시집살이를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게 전통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스피커를 다시 들었다. 이 안에는 더 많은 녹음이 있어요. 3시간 분량이요. 제가 다 들려드릴까요? 아니면 이 정도로 충분합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손을 내저었다. 제발, 제발 그만. 엄마는 스피커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일어섰다. 딸의 손을 잡았다. 제 딸은 이제 여기 안 옵니다. 사위가 말했다. 그건 너무하잖아요. 엄마가 사위를 쳐다봤다. 너무한 건 당신입니다. 당신은 남편이에요. 아내를 지켜야죠. 그런데 당신은 뭘 했어요? 휴대폰만 보고 엄마 편만 들고 아내가 우는 걸 예민하다고 했죠.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제 딸이 당신을 다시 만날지는 제 딸이 결정할 겁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이 사람들한테는 절대 안 옵니다. 엄마는 딸을 이끌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신발을 신었다. 딸도 신발을 신었다. 눈물을 흘리며 뒤에서 시어머니가 울부짖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었다. 딸과 함께 나갔다. 문을 닫았다. 복도에 섰다. 엄마는 딸을 꽉 안았다. 딸은 엄마 품에서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참지 않고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줬어. 이제 괜찮아. 딸은 한참을 울었다. 엄마는 그냥 안고 있었다. 딸의 등을 토닥이며 엘리베이터가 왔다. 탔다. 1층으로 내려갔다. 문이 열렸다.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불었다. 딸은 눈물을 닦았다. 엄마, 고마워. 고마울 거 없어. 엄마 역할 한 거야. 두 사람은 택시를 잡아탔다.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딸이 물었다. 이제 어떻게 돼?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넌 더 이상 거기 안 가도 돼. 남편은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 편이야. 무슨 결정을 하든.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처음으로 딸의 얼굴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다. 딸은 그날 이후 시댁에 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딸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엄마는 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다. 울음소리 대신 조용한 침묵만 들렸다. 다음 날 아침 딸이 방에서 나왔다. 얼굴이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달랐다. 무언가 벗어난 듯한 얼굴이었다. 잘 잤어? 응. 오랜만에. 딸은 아침을 먹으며 말했다. 엄마 어제. 고마워. 고마울 거 없어. 아니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엄마는 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일단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천천히 해. 엄마가 옆에 있어. 그날 오후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다. 딸은 받지 않았다. 다시 걸려왔다.
또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여보, 전화 좀 받아. 이야기 좀 하자. 딸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저녁이 되었다. 사위가 집 앞에 나타났다. 초인종을 눌렀다. 엄마가 문을 열었다. 어머님, 안에 있죠? 있어요.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엄마는 딸을 쳐다봤다. 딸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다시 사위를 봤다.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돌아가세요. 어머님, 제발. 돌아가세요. 엄마는 문을 닫으려 했다. 사위가 문을 잡았다. 제발 한 번만. 정말 할 말이 있어요. 딸이 나왔다. 사위를 쳐다봤다. 눈빛이 차가웠다. 무슨 할 말이 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섞여 있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그동안은 왜 미안하지 않았어? 나도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한 줄 몰랐다고? 딸이 비웃었다. 당신도 똑같이 말했잖아. 내가 눈치 없다고, 예민하다고, 유난 떤다고. 사위는 고개를 숙였다.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 진심이 아니면 왜 말한 거야? 당신 엄마 앞에서 나 무시하는 게 재밌었어? 아니면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아니야. 나는 그냥 뭐, 편한 쪽으로 간 거지. 아내보다 엄마가 더 중요했던 거지.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딸이 계속 말했다. 나는 매일 밤 울었어. 당신은 알아? 당신 옆에서 자는 척하면서 울었어.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에 얼굴 묻고. 미안해. 당신이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어줬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거야.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 나를 지켜줘야 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당신은 날 내버려뒀어. 아니, 당신도 나를 무시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위가 무릎을 꿇었다. 현관 앞에서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엄마 말 좀만 걸러들을게. 미안해. 딸은 사위를 내려다봤다. 눈물이 흘렀다. 일어나.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 일어나라고. 딸의 목소리가 커졌다. 사위가 천천히 일어났다. 나 지금 당장은 용서할 수 없어. 너무 아파. 너무 화가 나. 알아. 기다릴게. 얼마든지. 그리고 나 당분간 여기 있을 거야. 엄마랑.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시댁은 안 가. 절대로. 알았어. 사위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나는 갈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사위는 돌아섰다. 몇 걸음 걷다가 멈췄다.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그리고 걸어갔다.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엄마는 딸을 안았다. 딸은 엄마 품에서 울었다. 잘했어. 내가 말해야 할 걸 다 말했어. 엄마, 나 잘한 거 맞아? 잘했어.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한 거야. 근데 남편이 진짜 변할지는 지켜봐야 해. 말만 하는 건 쉬워. 행동으로 보여줘야 진짜야.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사위에게서 매일 문자가 왔다. 잘 지내? 밥은 먹었어? 오늘 날씨 좋네. 건강 챙겨. 보고 싶어. 사랑해. 딸은 간단하게만 답장했다. 응, 알았어. 나도. 2주가 지났다. 사위가 집 앞에 음식을 두고 갔다. 딸이 좋아하는 음식들. 쪽지가 붙어 있었다. 잘 먹어. 사랑해.
딸은 음식을 들고 집에 들어왔다. 엄마가 물었다. 남편이 보낸 거야? 응.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일단 먹어는 봐야지. 딸은 음식을 데웠다. 맛있었다. 정성이 들어간 맛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사위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편지를 들고 이거 읽어줬으면 해. 딸은 편지를 받아들었다. 사위는 더 기다리지 않고 돌아갔다. 밤에 딸은 편지를 폈다. 사위의 손글씨였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한심했어. 남편으로서 실격이었어. 그동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 많이 했어. 엄마한테도 이야기했어. 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계셔. 너한테 정말 미안하대. 나도 엄마한테 말했어. 앞으로는 내 편을 들겠다고. 엄마가 뭐라고 해도 너를 지키겠다고. 엄마가 그러시더라. 자기도 시집살이 하면서 많이 힘들었대. 그래서 며느리한테 똑같이 했다고. 잘못된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대. 나는 그냥 편한 게 좋아서 모른 척 했어. 내가 참으면 집안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어. 정말 이기적이었어. 돌아와줘. 제발. 내가 달라진 모습 보여줄게.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기다릴게. 사랑해. 딸은 편지를 읽고 울었다. 엄마가 방에 들어왔다. 괜찮아? 응. 남편이 편지 썼어. 뭐라고? 딸은 편지를 엄마에게 보여줬다. 엄마는 읽고 나서 말했다. 진심 같네. 응. 근데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내가 결정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모르겠어. 마음이 복잡해. 그럼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거 없어.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또 일주일이 지났다. 딸은 사위에게 전화했다. 만날래. 이야기 좀 하자. 정말? 언제? 어디서? 내일 집 근처 카페에서. 알았어. 꼭 갈게. 다음 날 두 사람은 만났다. 사위는 많이 야윈 것 같았다. 딸도 마찬가지였다. 잘 지냈어? 응. 너는? 나는 힘들었어. 내가 없으니까. 침묵이 흘렀다. 딸이 먼저 말했다. 내가 정말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변할게. 보여줄게. 말만 하면 소용없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알아. 그럴게. 그리고 시댁은 당분간 안 갈 거야. 알았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어머님이 변했다고? 많이 반성하고 계셔. 너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아직은 만날 준비가 안 됐어. 알았어. 천천히 해. 내 마음이 중요해. 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나 집에 돌아갈게. 일주일 후에. 사위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응. 근데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 앞으로 내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넌 내 편을 들어줘야 해. 무조건. 그럴게. 그리고 집안일 우리 같이 해. 당연하지. 나 힘들 때 내 말 들어줘. 무시하지 말고. 그럴게. 약속해. 딸은 사위를 쳐다봤다. 진심 같았다.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다. 지켜볼게. 내가 진짜 변하는지 꼭 보여줄게.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다. 사위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딸은 슬쩍 피했다. 아직은 조금만 기다려줘. 알았어. 미안해. 집으로 돌아와 딸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나 일주일 후에 집에 돌아갈 거야. 엄마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다. 내가 결정한 거면 좋아. 하지만 또 힘들면 언제든지 와. 여기는 내 집이야. 고마워, 엄마.
그리고 명심해. 이제 울지 마. 더 이상 누구한테도 작아지지 마. 딸은 엄마를 꽉 안았다. 안 그럴게. 이제 안 참을 거야. 엄마가 가르쳐 줬잖아. 그래, 내가 당당하게 살아야 해.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 이제 알아. 일주일 후 딸은 집으로 돌아갔다. 사위가 마중 나왔다. 집은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다.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했다. 내가 다 준비했어. 고마워. 앞으로 잘할게. 약속해.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기회는 줄 수 있었다. 그날 밤 딸은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잘 도착했어. 그래. 괜찮아? 응. 남편이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 그래도 조심해. 지켜봐야 해. 알아. 엄마 사랑해. 나도.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 응. 전화를 끊고 딸은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밝았다. 처음으로 딸은 미래가 조금 밝아 보였다. 며칠 뒤 딸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는 복도를 지나다 멈췄다. 그 소리를 듣고 오랜만에 듣는 딸의 웃음소리였다. 맑고 가볍고 진짜 웃음이었다. 엄마는 문 앞에 조용히 섰다. 귀를 기울였다. 딸이 누군가와 전화하고 있었다. 아마 친구일 것이다. 응, 진짜. 엄마가 다 해결해 주셨어. 너 그거 알아? 녹음기로. 응, 맞아. 진짜 시원했어. 웃음소리가 또 들렸다. 엄마는 미소 지었다. 이제 좀 살 것 같아. 진짜로.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 응, 고마워. 전화가 끊어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딸이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예전에 자주 듣던 노래. 결혼하기 전에 좋아하던 노래. 엄마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들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결국 내가 혼내줬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울렸다. 딸을 지켰다. 딸의 목소리를 되찾아줬다. 딸의 웃음을 되돌려줬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이다. 딸을 지켜주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세상에는 여전히 딸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엄마는 눈물을 닦았다. 딸의 방문을 두드렸다. 밥 먹어라. 문이 열렸다. 딸이 나왔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다. 눈빛이 밝았다.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엄마, 배고파? 뭐 해줬어?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와, 진짜? 고마워. 딸이 엄마를 껴안았다. 꽉. 오랜만에 느끼는 딸의 온기였다. 예전처럼 따뜻했다. 엄마 사랑해. 나도.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엄마가 밥을 푸고 찌개를 떠주고 반찬을 권했다. 딸은 잘 먹었다. 맛있게. 오랜만에.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그래. 많이 먹어. 응. 식사 내내 딸은 이야기를 했다. 친구 이야기, 회사 이야기, 보고 싶은 영화 이야기. 엄마는 들었다.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밥을 다 먹고 딸이 설거지를 했다. 엄마가 옆에서 거들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응, 알아. 정말로. 엄마 덕분에. 다행이다. 근데 엄마. 딸이 잠시 말을 멈췄다.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엄마를 봤다. 고마워. 진심으로. 괜찮아. 아니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거기서 울고 있었을 거야. 엄마는 딸의 등을 토닥였다. 엄마니까. 당연한 거야. 다른 엄마들은 다 그렇게 안 해. 참으라고 하고
시집살이가 원래 그렇다고 하고 그건 잘못된 거야. 아무도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설거지를 끝내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지만 보지 않았다. 그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엄마, 나 남편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 내가 원하면 지낼 수 있어. 하지만 남편이 진짜 변해야 해. 응, 지금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또 언제 어떻게 될지. 그럴 땐 또 엄마한테 와. 혼자 참지 말고. 알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딸이 다시 물었다. 엄마, 무섭지 않았어? 시댁에서 그렇게 할 때. 무서웠지. 그래도 했잖아. 내가 더 중요했으니까. 엄마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으면 넌 평생 그렇게 살잖아. 딸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어. 아니, 이미 되고 있어. 정말? 응. 내가 남편한테 내 감정 말한 거 봤잖아. 그게 강한 거야. 딸은 미소 지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다. 붉고 아름다웠다. 엄마, 우리 산책 갈래? 좋지.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다. 동네 공원을 걸었다. 바람이 불었다. 선선하고 상쾌했다. 날씨 좋다. 응, 정말. 공원 벤치에 앉았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지나갔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엄마 있잖아. 응? 나 나중에 딸 낳으면 엄마처럼 키울 거야. 어떻게? 강하게. 누구한테도 작아지지 않게. 엄마는 딸을 보며 웃었다.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딸이 힘들 때 엄마처럼 지켜줄 거야. 좋은 엄마 될 거야. 엄마처럼은 못 되겠지만 너는 내 방식대로 하면 돼. 해가 완전히 졌다. 하늘에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집 갈까? 응.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말했다. 엄마, 나 내일 집에 갈 거야. 엄마는 놀라지 않았다. 알고 있었다. 그래, 알았어. 괜찮아? 괜찮지. 내 집이잖아. 여기도 내 집인데. 맞아. 여기는 언제든지 내가 돌아올 수 있는 집이야. 고마워. 집에 도착했다. 딸은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엄마는 옆에서 지켜봤다. 다 챙겼어? 응. 엄마, 내일 아침 일찍 갈 거야. 알았어. 아침 해줄게. 아니야, 괜찮아. 엄마 더 자. 아니야. 해줄 거야. 딸은 웃었다. 그날 밤 엄마는 딸의 방 앞을 지나다 멈췄다. 불이 켜져 있었다. 딸이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았다. 엄마는 문을 두드렸다. 앉아? 응, 조금 이따 잘게. 내일 일찍인데. 알아. 곧 잘게. 엄마는 방으로 들어갔다. 딸의 침대 옆에 앉았다. 엄마, 그냥 조금만 같이 있고 싶어서. 딸은 책을 덮었다. 엄마를 봤다. 엄마, 나 잘 살 수 있지? 당연하지. 가끔 무서워. 또 그렇게 될까봐. 그럴 땐 엄마 생각해. 엄마가 해준 말. 뭐? 더 이상 누구한테도 작아지지 마. 딸은 그 말을 되뇌었다. 더 이상 누구한테도 작아지지 마.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알았어, 엄마. 엄마는 딸을 꽉 안았다. 한참을. 사랑한다. 엄마 딸. 나도 엄마.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다. 딸이 좋아하는 김치전, 된장찌개, 계란말이. 딸이 일어나 식탁에 앉았다. 엄마, 이거 다 언제 했어? 새벽에. 너 잘 먹고 가야지. 고마워.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아침 햇살이 식탁 위로 쏟아졌다. 따뜻했다. 밥을 다 먹고 딸이 일어섰다. 갈게, 엄마. 그래. 조심히 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딸이 뒤돌아봤다. 엄마, 또 올게. 언제든지. 사랑해. 나도. 딸은 문을 열고 나갔다. 엄마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딸이 사라진 복도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닫았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조용했다. 딸이 없으니 집이 텅 빈 것 같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딸은 이제 웃을 수 있으니까. 딸은 이제 자신을 지킬 수 있으니까. 엄마는 창밖을 봤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잘 도착했어. 남편이 마중 나왔어. 고마워, 엄마. 정말 많이 사랑해. 엄마는 답장을 보냈다. 잘 지내.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 사랑한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눈물을 닦았다. 결국 내가 혼내줬다. 그 생각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울렸다. 하지만 이번엔 자부심과 함께 엄마는 일어나 딸의 방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딸이 아침에 정리한 것이다. 책상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다. 엄마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엄마,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엄마가 빛을 보여줬어. 나 이제 혼자서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가끔 넘어지면 엄마한테 갈게.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니까. 사랑해, 엄마.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엄마. 딸이. 엄마는 쪽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창밖으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엄마는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왔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한 여성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저도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친정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참지 말라고. 당당하게 살라고. 엄마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다들 힘들구나. 내 딸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생각했다. 더 많은 딸들이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더 많은 엄마들이 딸을 지켰으면 좋겠다. 엄마는 휴대폰을 들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 며느리 괴롭힘,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저는 딸을 시집 보낸 엄마입니다. 딸이 시댁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로 증거를 모았고 시댁에 직접 찾아가 따졌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제 딸을 지켜야 했으니까. 혹시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참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내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엄마들께 말씀드립니다. 딸이 힘들어하면 지켜주세요. 시집살이가 원래 그래라고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함께 바꿔나갑시다. 더 이상 우리 딸들이 울지 않는 세상을. 엄마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곧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도 그래요. 힘내세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참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미소 지었다. 오후가 되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응, 잘 지내? 응. 엄마 있잖아. 남편이 저녁 만들어준대. 처음으로. 그래. 잘 됐다. 그리고 엄마, 나 회사에서 승진했어. 정말? 축하해. 응.
그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집중 못했는데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는 가슴이 벅찼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나 구해줬어.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엄마가 없었으면 난 못했어. 이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엄마는 믿어. 응, 알아. 사랑해, 엄마. 나도. 전화를 끊고 엄마는 하늘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딸을 지켜주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괜찮아. 엄마니까 평생 지켜줄 거야. 엄마는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다. 하지만 오늘 한 딸이 목소리를 되찾았다. 그리고 한 엄마가 싸웠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